파트는 핵심은 뭐 손을 잘 움직이고 하는 거는 뭐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연주하면서 내가 내는 소리하고 내가 원래 내려고 했던 소리가 같은지를 들을 수 있는 거. 그거를 알면 틀릴 수가 없는 거거든. 물론 처음 연습 안 하고 처음 쳤는데 잘 안 된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내가 연주하는 내 소리를 잘 듣고 있다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야 될 소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틀릴 수가 없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그렇잖아. 그리고 거기서 간극이 생기잖아. 내가 치고자 하는 것과 내가 치는 게 다른 걸 내가 듣고 있다면 연습할 땐 그거를 같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면 되잖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주하는 게 왜 내가 치고자 하는 거랑 소리가 다른가? 그 이면에는 내가 연주하면서 내가 연주하는 소리를 정확하게 잘 듣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 두 번째, 내가 나야 될 소리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 그런 게 부족하진 않은가? 근데 많은 경우 평소에 우리가 연습할 때 뭐가 안 되면 연습을 더 해야지. 아, 연습량이 부족하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이를 악물고 이걸 8시간을 치면 이걸 칠 수 있게 되리라. 안 듣고. 네. 드러머가 있어. 스틱이 있어. 기타가 있다 칩시다. 합주를 하고 있어. 네. 연주를 하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거는 동시에 빡 일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무리가 있지만, 왜 이거를 진짜 슬로우 비디오로 그걸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베이스가 뭘 쳐. 예를 들어서 빵딴딴 뿌르둥둥둥, 이 외부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어디로 들어가겠어? 이로 들어가겠지. 이로 들어갔어. 딱 들어가면 뇌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쫙 있겠지. 딴딴딴 이런 베이스 라인과 어울리는 드럼 패턴. 붕다 붕다 2번. 경우의 수들이 그지? 떠오를 거 아니야. 예. 순간적이지만. 그러면 이 경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쓸 수 있는 초이스가 많으니까 좋은 연주자겠지. 예. 이 경우의 수가 많아지려면 뭐가 필요해? 그동안 경험들이 필요한 거지. 음악 들은 경험, 연주해본 경험, 연습해본 경험, 합주해본 경험,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 데이터. 어떤 사람은 둔둔둔 하면 쿵쿵쿵 이거 하나만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 리듬 하나에 수십 가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거를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건. 자, 그럼 그 중에서 이거 하나 골랐어. 이 베이스 라인과 이 드럼 소리가 떠오르고 이 두 개가 섞여서 나오는 그 사운드도 머릿속에 딱 들리겠지. 뇌가 신호를 보냈지. 리리리리리. 너 이거 쳐. 그래서 그걸 쳐. 그러면 소리가 나겠지. 쿵, 쿵, 딱, 쿵. 그러면 드럼 소리가 또 나. 쿵, 쿵, 딱, 쿵 이렇게 소리가 나. 이 소리가 나와서 이 소리랑 합쳐져 가지고 앙상블된 쿵쿵 딱쿵이 들리겠지. 그게 또 다시 귀로 들어가. 그럼 아까 이걸 떠올려서 합쳐지면 이런 소리가 나겠다 하는 A란 그림이 있었으면 A랑 B랑 같은지 틀린지 비교해 보겠지. 근데 같으면 오케이, 기분 좋아. 달라. 그러면 어떻게 신호 보내겠지. 야, 킥이 베이스랑 잘 안 맞잖아. 똑바로 해봐. 다시 신호를 보내. 그럼 잘 맞춰. 그래서 어떻게 하여튼 이게 몇 번 돌다가 이게 B가 A가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지. 그지? 어떤 사람들은 한 방에 A가 되면 그 사람들 드럼 잘 치는 사람이고, B를 오래 하다가 B, C, D, E 하다가 A로 돌아가면 조금 헤매는 거고, 끝내 A 못 치면 그건 골 때리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합주가 돼요. 물론 이게 이렇게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빡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연습을 하는 과정은 이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연습이야. 그럼 첫 번째 뭐가 필요하겠어? 이게 필요한 거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 많은 경험이 쌓이게 하는 거, 음악 듣는 거, 주의 깊게 듣는 거, 뭐가 정답인지, 뭐가 A인지, 뭐가 A들인지 아는 거. 이게 사실은 연습하는 거의 첫 번째, 듣는 게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각각의 A들을 원활하게 소리가 A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속에 들리는 것과 내가 치는 게 일치하도록 만드는 이게 바로 연습이거든요. 이건 테크닉이라고 얘기하지 우리가. 자, 테크닉은 빨리 치는 게 테크닉이 아니고 어려운 걸 치는 게 테크닉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들리는 거를 소리를 정확하게 낼 수 있는 기술이 바로 테크닉입니다. 이거를 키우기 위한 연습 방법들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연습하면서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 첫 번째, 귀로는 메트로놈을 들으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메트로놈이랑 같이 연습하는 건 되게 좋은 연습이긴 한데 문제는 귀로 메트로놈만 듣는 거죠. 귀로는 메트로놈을 듣는다. 머리로는 이 패턴을 생각한다. 그걸 연주한다. 연주한 게 메트로놈과 합주된 A인지 들어야 되는데 귀로는 계속 메트로놈만 듣는다. 생각해서 친다. 다시 연주되는데 또 귀로는 메트로놈. 여기가 끊겨버립니다. 그죠? 네. 비슷한 경우 MR만 맨날 틀어놓고 하는 경우 MR을 듣는다. MR에서 필요한 듣고서 내가 연주해야 될 A를 떠올린다. 쳤다. 근데 귀로는 MR만 듣는다. 여기 또 이게 끊깁니다. 요거를 연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 연결시키는 게 뭐야? 듣는 거지.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자기가 연습하면서 계속 연습은 하고 있어. 메트로놈 틀어놓고 막 MR 틀어놓고 계속 연습은 하고 있어. 근데 정작 내가 연주하는 게 내가 떠올린 내가 연습해야 될 A라는 사운드가 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내 연습하는 방법들에 그런 문제는 없는지. 자, 또 두 번째 문제. 이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악보를 본다. 악보에 뭐 써있겠지. 또 딴딴딴 써있겠지. 악보를 보고 이 소리를 떠올린다. 심지어 이거 떠올리면 다행인데 그나마 안 떠올리고 악보에 있는 거를 그 기호에 맞춰서 누른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골치 아픈 거지. 그 리듬을 친다. 귀로는 메트로놈을 듣고 있다. 그것도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돼? 악보를 본다. 그 음악을 떠올린다. 친다. 그 소리를 귀로 듣는다. 들으면서 내가 처음 떠올린 이 소리랑 맞는지 확인한다. 요거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끊겨버립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연주하는 과정에서의 일어나는 어떤 프로세스가 연습할 때도 똑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그래야 연주할 때도 그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연습. 질문. 타임이나 그런 걸 최대한 지키려고 메트로놈을 들으면서 하는 건데 그 같이 듣는 방법이 듣는 게 교수님이 원래 처음부터 되셨던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됐으면 네 아니면 특별한 무슨 좋았겠지만 네, 연습 방법이라도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권하고 싶은 방법은 처음부터 메트로놈을 가지고 연습하는 거는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메트로놈이랑 같이 연습하는 거는 합주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놈이랑 합주? 나는 듣는데 지는 나를 절대 안 듣고 지 고집대로 연주하는 똑똑 카우벨만 치는 어떤 놈이랑 그 메트로놈이랑 합주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 합주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 개인 연습을 먼저 하잖아. 그쵸? 내가 어떤 메트로놈으로 어떤 패턴을 연습한다 그러면 그 패턴을 메트로놈에 합주하기 전에 먼저 개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메트로놈 없어도 박치가 아니라면 내가 치는 게 일정한 템포인지 아닌지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정말 그루비한 느낌이 나는지 좋은 리듬감이 나는지 아닌지는 오히려 메트로놈이 없을 때 더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어. 그게 너무 어렵다면 녹음기를 사용해도 좋아. 내가 연주하는 동안 피지컬한 몸의 움직임 때문에 귀가 흔들려서 객관적으로 못 들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안정된 자세를 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그거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다리를 탭을 하든지 몸을 움직이더라도 이게 내 귀에 내가 음악 듣는 거에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메트로놈 연습을 하는 방법은 절대 처음부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사람들은 느리게 연습해라.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느리게 연습해라. 느리게 연습하라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쉽게 연습하라. 처음에 하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어려운 그 릭이나 프레이즈가 있어. 처음부터 빠른 템포로 하면 어렵잖아. 일단 트레이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연습하겠어? 느리게.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릭이 있는데 뭐 진짜 슈퍼 슬로우로 이렇게 해놓고 연습하라고 그러면 더 쉬워 더 어려워? 더 어렵지. 아니 쉬운 템포도 못하는데 어려운 템포에서 시작하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느리게 하되 그 음악의 느낌이 최소한 느껴질 수 있는 정도까지 낮추는 게 현명한 거죠. 그보다 더 느리면 내가 연습하려는 거랑 다른 게 돼. 예를 들어서 빠바빠 이런 리듬이 있단 말이야. 이 정도 템포 돼야지 빠바빠 이런 느낌이 나잖아. 근데 이걸 슈퍼 슬로로 빠빠빠 전혀 다른 음악이 돼. 물론 이게 뭐다라는 거를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그걸 우리가 느끼기가 너무 어렵지 않아. 우리는 느껴야 되는데. 그럼 그 느낄 수 있는 가장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표해야 하는 게 빵짱짱 이 템포인데 자꾸 손이 꼬여. 너무 빨라.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여유 있게 해서 이 그루브를 가장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걸 시작하는 게 좋겠지. 그럼 귀로 들으면서 확인을 하고 그걸 반복하면서 근육을 단련하는 거지. 악기 테크닉은 몸을 써야 되니까 그 악기를 아니면 그 소리를 내기 위한 내 근육들을 단련을 하고 좀 단련이 되면 아까보다 더 쉬워질 거 아니야. 그놈이랑 합주를 하는 거지. 빠빠빠. 왜? 난 이미 그 필은 다 찾았어. 잃어버리지 않을 수준에서 반복해. 그러면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야. 그래, 근육들. 오히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제일 편한 템포에서 연습하고 낮추거나 높이거나.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내 귀 이 서클이 생기면 그 다음에 그 서클 안에서 마치 베이스랑 합주하듯이 그놈이랑 같이 합주를 하는 거지.